자, 행정의 법 원칙입니다. 행정의 법 원칙. 1절 법치행정의 원리예요. 자, 행정작용은 법치행정의 원리. 이제 여기로 넘어와 보세요. 넘어와 보세요.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자, 여기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법치행정 원리라고 하면은 행정작용은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 밑줄은 치지 마세요. 밑줄 치라는 건 제가 요렇게 따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자의를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는 요게 오타가 났네요. 요거 어떤 분이 이거 캐치해서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공부하실 때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좀 눈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 보면서 이제 귀로 들으면서 이제 뭐 제가 뭐 요거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화면 보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호흡을 잘 맞춰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법치행정의 원리의 첫 번째 원리, 세부 원리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입니다. 자,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 법규는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법부에서 재판규범으로 쓰는 이제 그런 걸 말하죠. 그런 기준. 창조하는 것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만 가능하다는 원칙. 여기 만에 동그라미 하세요. 만 가능하다는 원칙. 그래서 이 만이 맞는 말입니다. 자, 법적 근거에서 헌법 40조 봅시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75조도 밑줄 쳐드릴게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위하여 위임받은 사항. 그리고 여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의미로 가면은 오늘날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 외에도 법규성을 가지는 게 있기는 해요. 있긴 해. 그래서 어떤 학자분들은 야, 이거 이제 의미 없는 원칙이다. 근데 또 어떤 학자분은 그래도 행정부가 법규성 가지는 거 만들려면은 국회 위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전히 의미 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 대립 있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법규 창조를 이렇게 끝났어요. 뭐 말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팁 제가 수험에서 중요한 건 또 이렇게 팁으로 해가지고 정리해 놨습니다. 요 모양도 제가 그 출판사 대표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뭐가 좋을까요? 하다가 그런 거예요. 귀엽죠? 자, 그래서 요걸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는 이제 요거를 판서로 해드렸는데 이제 뭐 책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법률의 우위 원칙이에요. 법률 우위 원칙. 이거는 모든 행정작용. 모든 행정작용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 법률의 우위는 법치행정의 소극적 측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좀 헷갈리면 나중으로 제껴도 돼요.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소극적이라는 거죠. 부정적, 소극적.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돼.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 있는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법률이 있으면 지켜라. 그러니까 행정부는 법 위반하지 말고 있는 거 지켜라 라는 거. 그리고 뭘 지켜야 되는가? 법률, 법규, 명령, 자치, 법규, 불문법까지 다 포함합니다. 적용 범위는 여기 나와 있죠. 모든 행정작용. 근데 법률 유보는 뭐냐면 일정한 행정작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이 되겠죠. 이거는 모든 어떤. 그래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률이 여기 없는 애 체크하세요. 없는 경우에 문제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적어 놓으세요. 없으면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그 법률의 근거로 인정되는 건 법률, 법규, 명령, 자치법규 여기까지만 인정돼요. 불문법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과연 어떠한 영역에서 법률 유보가 필요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단순화 시켜 봅시다. 법률 우위는 법률이 있으면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법률 우위는 요 옆에 이거 적어 놓으세요. 위반 금지. 법률 우위 나오면 위반 금지를 딱 떠올리면 돼요. 이거 처음에 되게 헷갈리거든요. 여러분 막 이거 엄청 괴로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단순화 제가 시켜드립니다. 그 다음에 법률의 유보는 근거 필요 적어두세요. 근거 필요. 어떠한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어떤 행정작용은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의 근거판을 깔아줘야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적법해져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이거 대형마트, 휴일, 예, 운영, 금지. 이게 처음에는 이제 대형마트가 휴일에 일요일 날 강제 휴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강제 휴무. 이게 최초에는 행정부의 행정청의 처분으로 이게 됐었어요. 처분으로. 그러니까 대번에 마트들이 이제 소송했죠. 그래서 취소 소송 제기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근데 대형마트 일요일날 안 하는 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저는 마트 집 앞에 있는 이제 그 홈플러스 가서 요즘 홈플러스 당당 저는 줄 서는 거 극혐하기 때문에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줄 안 설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하여튼간 이 뭐야 제가 마트를 갈 때 이제 전 맥주를 사러 간단 말이에요. 맥주를 사야 돼. 그러면은 이 대형마트가 일요일 날 맥주 먹고 싶은데 가면은 가끔 안 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승질이 나지. 그러면 뭐 재래시장 가서 사라고? 재래시장 안 가지. 편의점 가지. 그러면은 편의점 가지. 하여튼간 이게 참 논란이 있는데 뭐 오히려 이게 저는 그게 좀 더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거 있음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막 활성화되고 그런 효과는 미미한데 대형마트 노동자분들이 그나마 쉴 수 있는 날이 확보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납득이 돼요. 이제 그 분들 뭐 집 앞에 계신 분들 저는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맥주 사러 가니까 이제 맨날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 맨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물난리 나가지고 거기 저희 집 앞에 있는 거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지하에 있거든요. 와, 아직 작살 났어요. 작살 났어요. 근데 그날도 제가 이제 저녁에 가야죠. 비가 와도 맥주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맥주 사러 갔더니 이제 거기 이게 완전 폭삭 늙어 계시더라고요. 여자 캐셔분이. 그래서 제가 또 아이고 이거 뭐 어떠셨어요? 어제 그랬더니 말도 말라고. 나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걸레질하고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요게 좀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또 방패막이 될 수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아예 법률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대형마트 휴일 운영 금지하면은 대형마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국민에게 침입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정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국회에서 하라고 허락을 해줘야 돼요. 법률의 판을 딱 깔아줘야 그 위에서만 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전반적인 거 봤고요. 이제 툭툭 해결해 봅시다. 법률의 원칙,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의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말해보세요. 입으로. 버발로 말해봐요. 뭐라고? 위반 금지. 말 안 하면 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뭐 내용까지 다 합헌적이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공부했죠. 자, 근거 행정기본법에 보면은 자, 행정작용은 여기 보세요. 행정작용은 법률에 이거 밑줄 치세요. 위반되어서는 아니 돼. 이렇게 끊어야 돼요. 다 끊고 다 끊고. 그래서 이 앞부분만이에요. 그 다음에 헌법 107조는 읽어보시고요. 자, 처분이 뭐 법률에 위반된 뭐 이런 거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내용은 위에서 검토한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을 위해서 법률의 범위 전부 다
그래서 법률의 원칙은 법률 빼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법의의 원칙. 요거를 아예 여기다가 적어 놨네요, 제가. 적어 놨네. 아, 따마 책 누가 만들었나? 잘 만들었네. 그래서 굿. 자화자찬 쩔죠. 자, 어, 사과드리겠고요. 자, 이제 행정규칙. 요요요요요. 여기는 행정규칙 요거 딱 체크해야죠. 행정규칙 체크하시고요. 이거는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법률 유보 원칙, 우위 원칙 적용 범위 모든 행정 적용입니다. 요 1번 한번 읽어보세요. 보셨죠? 자, 이제 법률 원칙 위반의 효과도 이거는 행정적용에 위반된 행정적인 법정효과 행위 형식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행위 형식을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뒤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1회 독 때는. 자, 법률 유보입니다. 법률 유보 뭐라 그랬어요? 근거 필요라 그랬죠? 근거 필요 말로 해보세요. 조용하게 여러분 귀여운 입으로 근거 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음, 수권 있어야 된다. 권한 부여 받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또 체크해 봅시다. 법조항의 행정작용은 국민의 권리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경우와 그러니까 국민에게 불이익한 경우죠. 그리고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어쨌든 중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까지 이렇게 밑줄 쳐두시고요. 자, 내용입니다. 뭐 있어야 된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요걸 보셔야 돼요.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금지예요, 금지. 자, 힘내세요.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거 해결 못하면 막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 얘기 하려면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률의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조직법적 근거, 조직규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요게 지문으로 나와요, 요게. 근데 어떤 거냐면 자, 용어 또 있죠. 조직규범이란 행정작용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행정행하는 조직의 권한을 규정한 규범을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정부조직법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국가의 내국세 징수 사무 관한 국세청에 부여하고 있고요. 국가의 도로교통, 뭐 범죄 수사 같은 거 경찰청에 부과하고 있고, 뭐 병역 징집 병무청에 부과하고 있고, 외교는 외교부에 이렇게 다 각각 나눠주고 있어요. 그게 조직규범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권한을 국가의 권한을 뚝뚝 나눠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작용규범은 더 세부적인 거예요. 조직규범이 존재함을 전제로 현실적 행정작용을 할 때 필요한 권한을 규정한 거예요. 자, 일단 국세청한테 세금을 뜯을 수 있는 추상적인 권한은 있어요. 근데 무슨 세금을 얼마나 뜯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작용규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법을 딱 만들어 가지고 국민이 돈 번 거에 대해서 야 이만큼은 국가 거 하면서 땡겨올 수 있는 국민에게 불이익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딱 이제 규정을 해주면 이제 요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세청은 국민의 소득세를 뜯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또 국가에서 소득세만 뜯나요? 부가가치세란 걸 뜯습니다. 부가가치세 뜯으려면 또 뭐 있어야 돼요? 부가세법이 있어야겠죠. 부가세법은 조직규범이에요, 작용규범이에요. 작용규범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도로교통 관련한 권한은 경찰청한테 부여한다 그랬죠. 그건 조직규범 단위예요. 그런데 음주운전 일정 알코올 농도 이상의 음주를 하고 운전한 자에게 면허를 뺏어버릴 수 있다.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는 도로교통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는 거예요. 그건 어느 단위겠어요? 작용규범 단위겠죠. 그거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일단은 이런 건 또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기는 겁니다. 자,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의 범위, 불문법 포함 안 된다. 요게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밑줄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런 다음에 요 밑줄 혹시 못 보셨나? 이게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요 앞에 한 명 앉혀놔야겠어. 한 명 앉혀놔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그걸 또 해야겠어요. 제가 실강 땐 그렇게 했거든요. 그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지금 졸고 있구만 하면은 이제 말로 뼈 때리고 이제 정강이 까고 막 이제 그런 다음에 저 지쳐서 쓰러질 것 같다. 오늘 한강 다리 갈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치열업도 좀 해주고 좀 기다려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건 그게 안 되네. 아니면은 여기다 영상을 몇 개 띄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줌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명 정도 여기 띄워놓고 졸면은 막 여기다 그림 그리고 막 이제 얼굴에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1번 판례 이거 중요한 판례예요.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에 의한 법률이 직접 규율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의 근거 위임받아 해서 규율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엔 읽어보세요. 보셨죠?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복습할 때 읽어보시고요. 예산. 예산은 그냥 따로 정리하셔도 돼요. 예산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 예산이 뭐 1조다. 라고 해도 우리랑 직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거 법규범 맞다. 국회의결 거쳐 제정되는 건 맞다. 근데 국가기관만 구속하고 일반 국민 구속하지 않는다. 밑줄은 제가 볼드로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밑줄 뭐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법률 유보 원칙이 일부 행정작용에 적용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일부 행정작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 침해유보설입니다. 행정적 말 그대로 국민에게 침익을 일으키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고 국민에게 수익 주는 거 그건 없어도 된다. 국민에게 코로나 지원금 준다. 국회 법 안 만들어줘도 그냥 행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국민 뭐 침익적인 거 뭐 있어요? 세금 뜯는다. 아니면 군대 끌고 온다. 아니면 뭐 면허 취소한다. 그런 거는 국회에서 법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평가 같은 거는 나중에 보세요. 이런 것도 나중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나중에 보는 겁니다. 이회독 이후에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급부 행정 유보설입니다. 이거는 침해 행정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침해 행정에 대해서 법률 유보 필요하다는 거에는 일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뭐까지 엮을 건가 문제인데 급부 행정에도 법률의 근거 요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돈 줄 때 그때도 국회가 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유보설 말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국회에서 판을 깔아줘야만 행정부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대본에 문제가 생기겠죠. 국회가 판을 안 깔아주면 행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행정부 100만 대군의 힘을 제대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없으니까 바로 그런 게 단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중요사항 유보설, 의회 유보설,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요. 요것도 제가 그림 그려 드릴게요. 여러분은 요 옆에다가 예쁘게 그려가지고 이제 정리하시고 우리 필기요정께서 이제
정리를 해 주실 건데 요정님이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 번 끼적끼적 쓴 걸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필요의 노트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 사항 유보설입니다. 같은 경우에 국가작용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안에 영역을 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별로 안 중요한 영역은 이제 법률 근거 필요 없어요. 근데 요 영역은 법률 근거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필요한 영역. 근데 또 여기는 또 중요한 영역을 또 따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법률 근거 필요 없고 국가작용 중에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 법률 근거 필요 없고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봐요. 여기에 해당되면은 이제 자, 법률이 직접 또는 법률에 근거한 명령. 여기 명령에는 자치법규 포함됩니다. 명령으로.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한 영역은 법률이 직접. 여기는 위임 불가. 여기는 위임 가. 그래서 여기를 부를 때는 이렇게 합쳐서 법률 유보 사항. 근데 요것만 따로는 의회 유보 사항.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설명드릴게요. 정리하셨습니까? 자, 이제 봅시다. 국가작용 중에서 어떤 거는 그냥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캠페인을 한다. 행정부 니네 알아서 해. 뭐 국회 뭐 쳐다보지도 말고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근데 어떤 영역, 국민에게 침입적인 영역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중요사항 유보설에서는 이제 그걸 침입적인 영역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합니다. 어, 일단 또 이제 국가 작용 중에서 또 어떤 영역은 법률의 근거는 필요해요. 근데 그 근거가 아예 국회가 직접 근거를 만들어 주거나 혹은 국회가 행정부에다가 위임을 해주면은 그 위임 입법으로 근거를 만들고 행정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위임도 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직접 정해라라는 거. 이게 국회에서 요렇게 정해놨는데 행정부에서 이제 거기서 뭔가 행정부의 자유의 여지를 주면 행정부가 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엄청 중요한 영역에서는 그거를 차단한다라는 의미도 되겠고 또 국민의 기본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국민의 대표자가 자기가 대표자니까 직접 정해야 된다라는 또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시 교재로 옵시다. 자, 여기서는 법률유보의 적용 영역을 침익수익 행정작용의 성질이 아니라 공동체나 개인에게 중요한 작용인가 여부에 따라서 중요한 영역은 법률의 근거 요한다. 뭐 그 외의 사항은 법률의 근거 없이도 된다. 이건 이제 법률유보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요 중요사항 유보서라고 의회 유보서라고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세요. 제가 그림 그린 거 그냥 그걸로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사항,
법률이 직접 규율해야 되고 덜 중요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 등으로도 규율할 수 있는 거. 이걸 또 이제 따로 여기만 해서 의회유보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둘의 관계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통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장점. 여기서 요거는 밑줄 쳐주세요. 요거 법률 유보의 범위뿐 아니라 법률의 규율 정도의 기준까지도 제시해서 한 단계 진보된 학설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단점도 이제 존재합니다. 자, 1번, 2번 해서 뭐 이런 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됐죠? 자, 이제 사법부의 태도 가봅시다. 헌재는 요 입장인데 대법원 입장은 불분명합니다. 근데 그냥 판례 결론만 아시면 된다. 그리고 둘 다 아마 중요사항 유보설일 것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읽어보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번도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적인 법률의 근거만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여야 의회 유보 원칙까지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2번도 눈으로 훑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 KBS 수신료 사건인데요. 자, 요거 세트 판례입니다. 이 KBS에서 수신료를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그 가구당 2,500원씩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뭐 가족이랑 같이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집에는 하나씩 아니 이제 부과가 될 겁니다. 뭐 저희 집도 뭐 제가 사는데도 부과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 사시는데 뭐 집에 TV 없다. 근데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 빨리 신청해가지고 우리 TV 없는데 왜 뜯어가냐 이게 예, 그 전기료와 같이 이렇게 부과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KBS에서 수신료를 이제 온 국민한테 징수를 합니다. 기준은 이제 있지만 징수를 하는데 그 수신료 국민에게 침입적인 사항이죠. 돈 뜯어가는 거고. 그리고 자, 수신료다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 과연 얼마 뜯어갔냐. 이거잖아요. 뭐 어떻게 뜯어가냐. 사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TV 수신료 할 때 수신료금의 결정 이거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당시 법에서는 한국방송공사법에서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요 KBS도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BS도 행정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행정부 야 니네가 정해라 니네가 정해서 니네가 뜯어라 라고 하니까 야 이건 선 넘었네 법률 요구 원칙 위반이네 이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제 KBS 수신료 금액은 국회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은 이제 물가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뭐 아까도 밥 먹으면서 제가 아까 급식 먹은 사진 올려드렸죠. 밥 먹어서 보니까 택시비 또 오른대요. 서울시. 예, 서울시. 근데 참 올 가격이 오르면 좀 그렇기도 하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죠. 물건값 다 오르는데 뭐 어쩔 수가 없기도 하고 참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은. 근데 KBS에서 수신료를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올리려고.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든 밑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국회 문턱까지는 올려놨어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 왜냐면 그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순간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좋게 안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못 본 척하고 있어요. 못 본 척. KBS는 빨리 올려주세요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옆에 보세요. 수신료 징수 업무를 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이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아도 되고 위임해서 결정해도 문제 없다라고 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번 가봅시다. 병의 복무기간. 여러분이 군대를 끌려가요. 그러면은 과연 뭐가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군대를 끌려간다. 뭐 군대 가면 옷 뭐 줘요? 뭐 신발 뭐 줍니까? 뭐 이게 궁금해요? 마스터 나와요? 이게 궁금해요? 그게 아니라 과연 내가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복무기간이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군생활 복무기간 말고 요 방위병 소집 복무 여기서 이제 그 막 영창 갔다 오고 그런 날짜 같은 거를 이제 군 생활에 넣어줄지 안 넣어줄지를 요 법률로 정한 게 아니라 육군본부 방위병 소집 복무 해제 규정 이거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 그래서 행정규칙에다가 정하도록 그냥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 알아서 국민에게 침익적인 상황인데 행정부 알아서 북치고 장치고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법률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다 병역 법률에 규정합니다. 법률에다가. 자, 그런 다음에 또 인정된 거 이제 여기 오른쪽에 2번 요것도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면요. 요거는 안에 내용 잘 보셔야 돼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한다. 그러면은 실시할지 말지 그거는 본질적인 사항이니까 국회에서 정해야 돼요.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제가 요거 나와도 참인 거는 더 중요하게 체크해 놓으라 그랬죠. 반드시. 근데 그 실시 시기 범위 등 구체적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이거는 행정부에 위임하여도 괜찮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에 3번이에요. 제가 수업 때 안 다룬 것들은 요거 뒤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기본 강의 스스로 읽어보고 나중에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3번은 약간 컨셉이 다른데 이제 국회의원 말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의회 의원이 있어요. 여러분도 선거하실 때 다 여러분도 뽑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제 이런 걸 뽑잖아요. 그런데 요 지방 중에서도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데는 지켜보는 눈이 많아서 이제 헛짓거리 잘 못하는데 자기 지방에 어디 뭐 군위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군위군 뭐 봉화 뭐 이런데 요런 데는 딱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데는 이 지역 토호들이 있어요. 토착 세력, 호족들이죠. 지방 호족들 고려시대 뭐 그래가지고 그 지방 호족들이 지방 의회도 들어가. 이제 막 얼굴을 알려 지방 의회 들어가. 그런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제 꿍짝꿍짝 해가지고 지방 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로 유급 보좌 인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자기 보좌관 월급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네 조례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 만들면 누구 시키겠어요? 자기 아들 뭐 시키면 너무 눈치 보이니까 자기 사촌 뭐 누구 뭐 문중에 뭐 막 이런 사람들만 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막 돈 받고 청탁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 대법원에서 왜 이렇게 봤냐면 지방 토호 세력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했다 보시면 돼요. 지방의원에 대해서 유급보좌 인력 두는 거 국회 법률로서 규정하여 입법 사항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조례로 꽁짝꽁짝 할 사항 아니다.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오른쪽에 요 3번 같은 거 이거 뒤에서 할 거니까 뭐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요거 두 개인데요.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 좀 두껍네. 여기 보면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그리고 도시정비법 이런 거 나오죠. 도시환경 정비사업 뭐 이런 게. 요런 거 나오면은 이거는 뒤에서 한 번에 할 겁니다. 나중에 맨 나중에 한 큐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요런 거 나오면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뭔지 몰라도 되고 질문도 금지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나중에 다 해결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행정법 전반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법을 쭉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딱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눈을 뜨실 겁니다. 빡 하고 눈을 뜨실 거예요. 오 이제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미룹시다. 미룹시다. 그림이 약간 괴기스럽네. 오늘 그림이 잘 안 나와. 자, 그리고 넘어가시고요. 법률 요구 위반의 효과입니다. 법률 행정적인 법 뭐 행위 형식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거 넘기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번 요구를 해설을 해드릴게요. 1번 판례. 1번 판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것도 여기로 가봅시다. 물 좀 먹고요. 좀 쉴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제 택시기사 갑이에요. 근데 요 갑 아저씨가 운전 면허도 있고요. 운송 사업 면허도 있어요. 운전 면허도 있고 운송 사업 면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관련 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 운전 면허 취소되면 운송 사업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자, 할 수까지만 나중에 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사실관계는 어떻게 됐냐면은 자, 갑이 택시기사 갑 아저씨가 이게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났어요. 근데 즉사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자, 상속인 을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사업면허 상속 요거를 신청했어요. 여기 신고사항인데 이제 어쨌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여기 세무부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행정청 입장에서 뭐라고 봤냐면은 음주운전했으면 이거 면허 취소 사유잖아. 그러니까 사망했더라도 이 사업 면허 취소하고 면허도 취소 사유니까 사업 면허 취소하고 상속은 인정 안 돼. 이제 이런 논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청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업 면허를 운송사업 면허입니다. 취소 처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휴, 페이지가 끝났네요. 페이지가 옆에다 써드리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보세요. 이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청이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요 취소 처분이 올바른 처분일까요? 법에 규정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요. 자, 법률 근거 없는 사업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 다시 한번 보세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송 사업면허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음주운전은 맞아요. 근데 사고로 즉사했기 때문에 여기서 운전면허 취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운전면허 취소 조치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사망해서 실효돼 버렸지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안 됐죠. 그러니까 운송사업면허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수리를 거부한 처분도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상속 신고했으면은 특별한 사정 없는 상속 신고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결론낸 겁니다. 보셨죠? 이제 돌아와 보세요. 그게 여기 1-1하고 1-2하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1-1, 1- 요거는 이제 쉬는 시간에 읽어 보시고요. 제가 자 여기
요건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설명 다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정유보까지 하고 우리 쉽시다. 행정유보. 자, 일정 영역에서 이제 다른 개념이에요. 아까는 법률유보였잖아요. 근데 행정유보. 아까 법률유보의 의미 뭐였어요? 법률이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근데 행정유보는 행정부가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부 지금 행정작용하는 건데 행정유보면은 굳이 국회의 법률의 근거를 빌릴 필요 없이 스스로 근거 만들어 스스로 행위하면 된다. 그냥 더 단순하게 말하면 행정이 자기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일정 영역에서 행정부가 법률의 근거 요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행정유보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행정유보 인정하는 거 그건 아예 안 돼요. 그건 누구도 인정 안 해요. 근데 일정한 영역에서는 행정유보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는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판례가 행정유보를 인정한 바는 없는데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거는 X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행정의 법원칙에서 자, 여기 법치행정의 원리부터 쭉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28번까지 요거는 다 풉시다. 요거는 전부 다 전부 다 28번까지. 자, 마지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 봅시다. 문제. 전부 다 푸셨죠? 채팅은 제가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규 창조력해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랑 국민의 권리 의무 구속력까지는 법규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 맞죠? 그리고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자, 법우위의 원칙. 국가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의 위반 금지 맞죠? 그리고 3. 법우위 원칙.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 명령. 넓은 의미의 법이다. 그래서 법우위 원칙이죠. 법률의 원칙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맞습니다. 술술 풀리죠, 또 이거는.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데. 자, 법률의 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 법적 효과, 행위 형식에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 정도 수준으로 또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법률의 원칙입니다.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된다. 있는 거 지켜라. 근데 법률 유보는 없으면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법률의 원칙, 행정의 법률의 구속성, 있는 우위니까 있는 거 지켜라. 적극적 있으면 지켜라. 없으면 이제 없으면 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행정의 법률의 구속성 요 말을 생각해 보세요. 행정이 법률에 구속받는다라는 거니까 위반 금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위반 금지니까 소극적이 되겠죠. 소극적. 근데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된다. 이거는 법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 이거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요런 건 어느 정도 외워야죠. 자, 그 다음에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 맞죠?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요구된다. 맞고요. 법률 유보의 원칙은 조직 규범이 아니라 작용 규범이죠. 10번. 자, 법률 유보 원칙, 유보 원칙이니까 이제 국회 제정법뿐만 아니라 법률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까지 포함한다. 의회 유보란 말이 혹은 중요사항 유보란 말이 안 나오면 일단 일반적 법률 유보 말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캐치를 딱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11번 보면은 불문법원 요게 틀렸죠. 그다음에 12번. 자, 법률 유보의 형식, 법률에 의한, 법률에 근거한,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맞고요. 13.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75조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구비하는 경우에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14번 급부행정유보설, 급부행정도 법률유보가 적용된다. 침해행정 법률근거 필요하지 않다. 아니죠. 모든 학설이 침해행정은 법률유보 요합니다. 급부행정유보설, 행정에 대한 자유, 침해행정유보설, 행정을 통한 자유. 와,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지문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
국부행정유보서 행정에 대한 자유와 행정을 통한 자유 요 15번 결국 정답은 X거든요. 이제 요게 어떤 거냐면 약간 이 철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자유는 국가 작용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국가 작용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그 자유의 소극적 측면은 이 간섭받지 않는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자유의 적극적 측면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논술 강의 할 때 이제 이런 거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국회직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거 맛보라고 이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침해 행정 유보설은 국가 작용이 나를 침해한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추구하는 거니까 행정에 대한 자유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급부행정 유보설은 이제 국가로부터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보장받는다는 측면에서 행정을 통한 자유,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실전에서 만났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원래 국회직이 약간 변태스러운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행정의 자유영역 부정한다. 누가 요런 멘트도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17 전부유보설은 국회가 완전히 우선하잖아요.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 의회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다. 맞고요. 역시 국회직이니까 말을 좀 어렵게 하죠. 중요사항 유보설. 자, 각 행정 부분의 본질적 사항은 법률에 유보되어야 맞는 얘기죠. 그리고 19번 중요사항 유보설은 행정작용 법률 근거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규율 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거죠. 일단 법률 유보사항이 있는데 국가작용 중에서 법률 유보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사항은 법률이 직접 정해야 되고 요 네모 안에 있는 요 정도다라고 하면은 법률이 직접 정하건 법률이 위임해서 명령으로 근거를 만들어주는 어쨌든 법률이 묻어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건. 자, 20번. 그래서 이거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 유보 원칙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 다음에 21번도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중요 영역인지 문제죠. 는 기본권과 관련성이 클수록 더 커진다라는 얘기고요. 자, 수신료 금액 결정하는 거는 국회가 반드시 스스로 행하여야 하죠. 그리고 수신료 징수를 누구한테 맡길지는 본질적 사항이 아니다. 맞고요. 그리고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 요거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 아예 답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한다. 반드시 해도 맞는 거죠. 그리고 25번 요거는 지방 호족 권문세족 관련된 거죠. 그래가지고 국회 법률로서 정하라라고 해서 이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배경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앞에는 맞는데 헌재가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행정유보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유보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효력이 어떤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요. 28번도 풀어보셨죠? 운전면허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 규정 없더라도 운송사원 면허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맞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합시다. 조금만 더. 근데 이제 비례원칙이에요. 비례원칙. 여기선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은 요 앞부분에 이제 이 행정법에 여기서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일단 종류 두 문자 해서 자 비평 속보당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비평, 속보, 나왔당 이렇게 비례 원칙이고요. 평등 원칙, 행정 자기구속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인데 각각 그 절 제목에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자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행정법 질서의 기초 원칙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 헌법이랑 조리해서 도출한 원칙인데 행정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이렇게 헌법에서 끌어오고 조리상으로 인정되는 그런 거였다라고 하다가 이제 2021년에 행정기본법 입법하면서 이 중에서 일부를 입법을 했어요. 또 근데 뭐는 또 입법 안 하고 그런 건 뒷단에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일단 첫 번째로는 행정부가 지켜야겠죠. 언제? 행정작용 시.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거예요.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그거 뭐 분류는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행위를 하면서 비례원칙 위반을 했다. 평등원칙 위반했다.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뭐 남자라서 허가 안 내주고 누구는 여자라서 허가 내주고 혹은 뭐 반대로 했다. 그러면은 이게 남녀가 중요한 사항이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평등원칙 위반이죠. 그러면 그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행정부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행정작용 시 행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법부가 행정작용의 위법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작용이 위법하다. 왜 위법하니? 법원에서 물어보겠죠. 그럼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평등 원칙 위반이에요. 그럼 그래 그건 우리가 심사 대상으로 해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한 발만 더 나가 봅시다. 자, 요게 주로 재량 영역에서 사용돼요. 재량 같은 건 뭐 재량 기속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또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근데 뭐 일단 이것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법이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 시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예요. 영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기속행위라고 불러요. 요거를 재량행위라고 부릅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갑이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어요. 술을 판 거 맞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법이 1번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행정청은 허가 취소를 해야 되죠. 취소를 해야 되죠. 뭐 딴 거 달리 판단할 게 없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자시고도 없이 그냥 여기 해당되면 해야 돼요. 기속행위는 법률이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을 딱 정해준 거예요. 행정부의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그냥 야 이대로 해 이렇게 정해주면 그에 따라서 하는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행정작용을.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청소년에게 술 판매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행위로 규정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행정청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가 부여된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봅시다. 자, 청소년 A가 있고 청소년 A가 있고 이제 청소년 이제 B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청소년 A, B가 있으면 안 되지. 청소년 A, B가 아니라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둘 다 여기 청소년 A, 청소년 B한테 술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어떻냐면은 이 갑이 아예 중딩 전용 술집을 만들어요. 중딩 전용. 고딩도 늙어서 입밴 당하는 중딩 전용 술집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주 중딩들 불러가지고 아주 난리 막 술 팔고 막 그러면 이건 작살 내야겠죠. 이거는 우리 중딩들이 안 그래도 무서운 촉법 소년들인데 술까지 마시면 언터처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조져야겠죠. 얘를. 이건 취소해야지. 이건 취소해야지. 그런데 여기 을은 자 75세 김할머니예요. 김할머니.
예, 지금 요 술집으로 조그만 소주방으로 생계를 운영하고 계세요. 요 술집을 잘 운영하셔가지고 우리 자식 셋을 다 대학에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 노년에도 이 찾아오는 단골들 때문에 일을 접지 못하고 이제 하고 계세요. 막 아름다워. 근데 이제 어느 날 누가 왔어. 늑수구레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술을 팔았어. 외모가 거의 저랑 비슷해. 제가 신분증 검사를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한테 신분증 검사 얼마 전에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적당히 하시라고. 적당히 하시라고. 저는 그런 거 기분 좋아할 나이도 지났다고. 그러니까 거기 여 알바가 어머 죄송해요. 하는데 내가 기가 차가지고 내가 적당히 하지 하는 말이야. 그런 건 레이디들한테 그럼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자, 하여튼간 근데 이 청소년은 자 외모는 거의 뭐 한 3, 40대. 외모는 거의 3, 40대. 수염 나고 막 난리 났어 막. 그리고 신분증 위조도 했어. 할매가 검사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야 청소년한테 술 팔았으니까 할매도 취소해버리면 이건 좀 심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법만 봐서는 이 행정작용이 지금 이 행정작용 잘했나 못했나 보는 거예요. 행정청의 행정작용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이 안 돼요. 그럴 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럴 때는 비례 원칙이 쓰입니다. 비례 원칙 조금 이따 할 건데 적당히 해라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사안에서 취소하는 거 아주 적당하죠. 근데 우리 할머니 여기다가 취소를 해버리면 이제 할머니는 길에 나앉게 됩니다. 막 이제 이렇게 되면 야 이건 좀 심하잖아. 허가 취소하는 것보다는 뭐 영업정지나 아니면 과태료나 요 정도로 하고 아니면 행정지도 계도하고 아니면 할머니한테 할머니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절차를 좀 만드세요. 뭐 이제 이런 걸 좀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게 더 적절하겠죠. 그게 더 공익에 부합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리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주로 재량 행위 영역에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감 오시죠? 대충.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비례 원칙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비례 원칙. 여기다 너무 내용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이건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도록. 아유, 잘 지워진다. 자, 비례 원칙입니다. 행정 목적과 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데 한마디로 요거예요. 자, 적당히 해라. 자, 이렇게 쉽게 딱 알려드리는 거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진짜 많이 풀려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딱 맞춰갖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삼세를 잡는데 대포를 쏘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표현되는데 누가 이렇게 표현합니까? 뭐 집에 대포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에 쓰던 말이에요. 자, 비례 원칙. 요거는 읽어보세요. 자, 이제 근거로 갑니다. 밑줄 칠 거예요. 국민의 모든, 이 헌법 37조 2항, 이거 엄청 중요한 조항이에요. 엄청 중요한 조항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여기 밑줄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또 밑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밑에 판례 읽어보세요. 빨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잉 금지 원칙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이거 보세요. 과잉 하지 마라. 결국 뭐예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이건 동그라미 치세요. 요 색깔로 해야지. 목, 그 다음에 여기 방 위에다가는 방보 위에다 수단이라고 쓰세요. 수단. 그리고 수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그리고 최균 이렇게 기억하세요. 용어가 약간 이렇게 저렇게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쓰고 저기서 이렇게 쓰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것도 제가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헌재 기본적으로 목수 최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법 자 행정기본법에서는 요거 행정 목적 달성하는데 요거 적 동그라미 요것도 요 적으로 동그라미 필 동그라미 그런 다음에 여기 행정적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요 옆에다가 상당성 쓰시고 상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법조항은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비례원칙 적용 범위입니다. 애초에는 경찰권 한계 설정하는 원칙으로 발전했는데 지금은 모든 국가작용에 쓰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국가작용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 전체에 쓰입니다. 적당히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중용, 공자님이 말씀하신 중용의 법리, 그게 비례원칙입니다, 결국. 자, 그래서 사법관계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므로 비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삶에서 따라야 될 기준이다라는 거지. 우리 사인 간의 관계에서 비례원칙 위반했다고 그걸 바로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삶의 교훈. 중용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이 잡아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례원칙의 내용인데요. 여기 필기해 드릴게요. 이건 적으셔야 돼요. 자, 헌법 영역에서는 이 비례원칙이 두 문자가 이렇게 나와요. 목수최균. 근데 행정법 영역에서는 목적의 정당성은 일단 충족했다고 보고 수단의 적절성부터 해서 적필상 그래서 요거는 아까 판례에 있던 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최소 침해성, 법익 균형성 위에 판례 있어요. 행정법 영역에서는 적절성, 필요성, 상당성 그리고 요 상당성을 또 협의의 비례 원칙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뒤에 다 있습니다. 자, 비례 원칙 적필상 이거 행정법이니까 요걸로 합니다. 현재는 목적의 정당성 추가합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 판례랑 유사한 겁니다. 최균. 자, 그리고 이제 적합성의 원칙 보면요. 이제 행정기관이 추구한 수단은 목적 달성하기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합해야 된다. 요 위에다가 제가 밑줄 하나만 쳐드릴게요. 밑줄. 여기 모든 영역. 요거 밑줄 하나 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자 그러나 가장 적합한 수단일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뭐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여러 수단 중 어느 것을 취하더라도 적합성은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필요성의 원칙, 최소 침해 원칙인데요. 이런 건 처음엔 암기해둬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떠올라. 행정기가 여러 적합한 수단 중에서 당사자 권리, 요 가장 침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자, 위험한 건물이에요. 막 무너질 것 같아. 근데 개수는 수리예요. 수리 명령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철거 명령하는 건 너무 과하죠.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20억인데 이게 수리하면은 1억이면 된다. 근데 수리해도 안전하다. 그러면 이걸 해야지. 이거 하면은 너무 과도한 침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자, 1번 읽어보시고요. 굵은 글씨만. 그다음에 2번도 있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여기 관련된 거예요. 기본권 제한할 때는 기본권 행사 방법을 제한하는 것과 기본권 행사할지 말지를 제한하는 게 있는데 뭐가 더 센 침해예요. 기본권을 아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센 침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방법, 야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만 행사하고 이렇게는 행사하지 마. 이렇게 통제하다가 정 안 되면 최후 그 다음 수단으로 야 그거 아예 행사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만약에 시위를 하려고 한다. 지금 뭐 제일 시위 요즘 이슈되는 게 저기 그 전임 대통령 문 대통령 집 앞에서 시위하는 거 이제 그거 뭐 대통령이 뭐 그거 좀 이렇게 300m로 넓히고 했는데 시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시위를 하는 것도 우리 기본권입니다. 표현의 자유. 시위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기는 하되 야 확성기는 쓰지 마. 하기는 하되 야 욕은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기본권을 조금이라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최소 침해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뒤에도 복습할 때 읽어보시고요. 이제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말하고요. 자, 상당성의 원칙 한번 읽어보세요.
보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봅시다. 제재적 행정처분,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먼저 봅시다. 자, 어떠한 행정작용을 해요. 행정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그 행정작용을 받은 상대방에게는 사익 침해가 발생하죠. 사익은 침해가 돼요. 근데 그 조치로 인해서 그 이 행정작용의 목적은 뭘까요? 행정작용의 목적. 공익실현이에요. 공익실현.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행정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치로 인해서 공익이 달성되는 거죠. 아까 시위도 생각해 보세요. 시위 확성기 막 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런 그런 걸 통제하면은 그런 걸 표현하고 싶고 확성기로 표현하고 싶은 개인의 자유는 침해될 수 있죠. 제한되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욕을 막 하루 종일 막 하는 거 그걸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건 또 공익이잖아요. 동네 사람의 공익. 그러니까 요거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면 해도 돼. 근데 이 사익 침해가 너무 커. 공익 달성하냐 애만큼밖에 안 돼. 그럼 이런 건 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익 침해 정도, 그러니까 공익 침해 정도가 이것도 읽어보시면 이제 그 조치로 인해서 회복되는 공익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 그리고 상대방이 있게 될 불이익, 비교 교량, 비교 교량, 비교 형량이라고도 표현해요. 적어두세요. 저울에 달아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게 달아본다. 형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3번은 요거는 이제 뒤에 내용하고 좀 이렇게 관련되는 거라 가지고 일단 복습할 때 가볍게 읽어만 보세요. 나중에 또 등장할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원칙의 적용 방법이에요.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 요 순서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해서 한 가지만 위반돼도 비례 원칙 위반입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건물로 해봅시다. 건물이 이제 위험해요. 위험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계자를 그 건물주 형벌 부과하는 거, 그다음에 철거 명령, 그다음에 개수 명령 이렇게 세 가지 수단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로 이제 필상 요 순서대로 해보죠. 첫 번째로 적합성 단계에서 과연 건물주 형벌에 취한다고 이게 이 건물이 이제 수리가 될까? 여기서부터 약간 애매해요. 근데 건물 철거 명령하면은 이거 이 위험한 건물 사람들 여기서 다치지 않게 하는 수단 나름 적절해요. 수리 명령도 나름 적절합니다. 근데 이 필요성 이게 최소 침해잖아요. 최소 침해. 그걸로 따지면 이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지. 그리고 철거 명령, 개수 명령 따지면은 요거보다는 요게 낫겠다. 그럼 요거 안 되고 요거 된다. 그리고 자, 수리를 함으로써 이제 여기 상당성 단계에서 수리하면은 행위 그 건물주가 마이너스 1억이에요. 마이너스 1억. 근데 건물 무너져서 사람 깔려 죽으면 그거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공익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 개수 명령 상당성도 통과하는구나. 오케이, 개수 명령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할 만하죠. 자, 비례 원칙 위반의 효과 해서 헌법상 원칙이므로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위법이다. 요정 가볍게 알아두세요. 가볍게. 그래서 이제 2번, 3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 판례를 봐야 되는데, 이거 구체적 판례. 조금만 봅시다. 조금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드신가요? 힘드신가요? 몰라. 몰라. 공부하는 거예요. 원래 공부는 힘든 겁니다. 아, 이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진짜. 앉아서 해도 힘들어. 말 많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힘드니까. 자, 이제 봅시다. 자, 징계처분 관련해서 제가 또 판례 묶어놨어요. 이번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판례 이렇게 잘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 우리 조금만 봅시다. 조금만. 대표적인 것만 보고 끝. 좋죠? 자, 첫 번째로 자, 단지 1회 공무원인데 1회 훈령에 위반해가지고 행정규칙 위반해서 요정 팅커벨에 출입했어요. 요정 뭔지 아세요? 요정
요정. 조선식 룸사롱 요 생각하시면 되겠죠. 룸랑 사롱 뭐 그래서 이제 옆에서 접대부 나와서 술 따라주고 이제 그런 거 요정. 출입하다 적발됐는데 면직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야, 이게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뭐 감봉이나 견책이나 뭐 이런 게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파면 제일 센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런 징계 처분 같은 건 다음 시간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제 기억에 있는 사건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포니투 타고 다닐 때 그때 아버지 포니투 해가지고 이제 저랑 저희 형이랑 이제 뒷좌석에 있었죠. 이제 아마 초딩 거의 저학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제 이렇게 어머니 있고 이제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 신호 위반을 하셨는지 하여튼 경찰이 막 쓰라고 하더라고요. 막 하더니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경례를 딱 하고 이렇게 뭐 신분증 보여주시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신분증 이렇게 보여줬죠. 근데 이 인간이 여기서 신분증 이제 보고 그 뭐냐 딱지 발부하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안 가. 안 가. 계속 뭐 뭉개면서 뭐 계속 쓸데없는 소리 막 하는 거예요. 어유 뭐 가족들끼리 여행 가시나 봐요.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뭐지 막 이제 이러고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이 인간 표정을 딱 보더니 뭔가 알았다 라는 것처럼 지갑에서 싹 해가지고 10,000원짜리를 탁 해가지고 2번 접어갖고 면허증 밑에다가 싹 해서 면허증 잠깐 주세요 하다면 이렇게 싹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경찰관이 저는 거의 거기서 이 옛날 예, 여러분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손으로 싹 카드 잡는 거 손으로 거의 안 보이게 딱 이렇게 격 딱 해가지고 잡는 것처럼 싹 잡아가더라고. 그랬더니 하고 딱 보내주더라고. 충격 먹었어요. 아직도 그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아직도 뭔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아빠 뭐 준 거야? 막 하면서 그러니까 개새끼들이란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기억은 잘 안 나요. 기억은 하여튼 근데 요 장면이 너무 명확하게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선 넘은 거죠. 근데 여기 대학 와서 판례 보니까 그 아저씨인가? 근데 연도는 달라요. 자, 단속 대상이 되는 신호 위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요. 컴온 한 다음에 자, 돈을 접어 건네주도록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이거 두 번 접으면 안 보입니다. 저는 경험상 알고 있어요. 2번 접으면. 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알아서 2번 접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경찰관이 이제 그냥 주니까 그냥 이렇게 주는 거죠. 돈 달라고 이렇게 주니까 2번 폴드 해가지고 이제 한 거 받은 돈이 10,000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해임 적절하다라고 봤습니다. 이건 너무 나쁘잖아요. 너무 나쁘잖아. 해임 사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면직이나 해임이나 속칭 우리가 자른다라는 거거든요. 해임도 공무원 관계 소멸되는 거고 파면도 소멸되는 거예요.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건 적절하지 못하고 여기서 한 건 적절하다라고 본 거죠. 판단 기준은 뭐예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비평속보당 중에 비례 원칙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카트 하고요. 여기까지 카트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봅시다. 잠시만요.